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0일 G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클립, Connecting Text and Images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저는 유이경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멀티태스크 러닝, 그리고 멀티모달 러닝이며 혹시 세미나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미지 분류 문제란 여러 컴퓨터 비전 태스크 중에서도 입력 이미지를 미리 정해진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입력, 그리고 클래스 레이블을 출력으로 하는 형태인 지도학습을 적용하여 학습 및 예측을 수행합니다. 최근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전통적인 지도학습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레즈넷, VGG넷 등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킵니다. 이때 프리트레이닝, 즉 사전학습이란 모델을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데이터에 학습시키기 이전에 다른 데이터에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전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모델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한 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임의로 이니셜라이즈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예시의 진짜 목적인 아래 타액에 포함된 세포 종류 구별 문제에 맞게 해당 데이터셋으로 재학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파인튜닝 과정 없이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파인튜닝 과정이 꼭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이 사전에 정의된 레이블만을 아웃풋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에 맞는 아웃풋 헤드를 늘 추가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지넷을 분류하던 레이블만을 아웃풋으로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모델을 여러 태스크에 두루 적용할 만큼 일반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미지넷으로 사전학습된 모델이 다른 도메인 데이터셋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즉, 이미지넷 내에 포함된 데이터 분포와 풀고자 하는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가 동일하지 않으며 모델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의미로 일반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항상 파인튜닝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다량의 레이블링된 이미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딥러닝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능을 내기에 일반적으로 태스크에 맞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에 맞는 정답 레이블을 대량으로 생성하는 작업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까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도학습 기반 분류 모델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계점으로는 이미지넷, 시파텐, 그리고 코코아 같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성능과 실제 현실에서 수집한 데이터셋 성능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예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 내에 존재하는 바나나 이미지와 실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바나나 이미지를 샘플로 가져온 것으로 둘 사이에는 육안으로만 봐도 조금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습된 모델이 이러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만 최적화되어서 그 외에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는 낮은 분류 성능을 보여 강건하지 않은, 즉 로버스트하지 않은 모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한계점을 파악해 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학습 시 우리가 필요한 모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파인 튜닝이 필요 없는 일반화된 모델, 그리고 레이블링된 이미지 데이터셋 생성에 적은 노력이 드는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크 외의 현실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강건한 모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통적인 지도학습 기반 분류 모델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된 형태의 모델인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 줄여서 클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클립은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또 어떠한 방법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어떤 특징 및 파급력을 가지는지 이번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립은 2021년 ICML에서 오픈AI가 발표한 Learning Transferable Visual Model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으로 웹-베이스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웹-베이스드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통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클립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본 세미나의 부제가 Connecting Text and Images의 의미가 담겨있는 첫 번째 부분이기도 한데요. 클립은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결합한 한 쌍, 즉 페어로 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미지와 언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기존 일반적인 분류 모델은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만을 학습하지만 클립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같이 활용하여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과 텍스트로부터 이미지 분류에 도움이 될 만한 시멘틱 인포메이션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립은 인터넷 검색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결과로 나온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약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많은 이미지 데이터셋과는 달리 별도의 번거로운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미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과 또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데이터셋을 웹 이미지 텍스트라고 명명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 및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총 50만 건의 검색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각 검색어당 이미지는 최대 2만 개로 조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사용한 사전학습 기법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법인 이미지 캡셔닝 모델은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픈AI에서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로 정확한 순서로 이루어진 문장을 출력하는 모델과 또 Bag of Words 기반의 모델로 순서에 상관없이 어떠한 단어가 문장에 포함되는지 그 단어를 맞추는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는데요. 기존의 분류 모델보다 모델 사이즈도 크고 또 학습 및 예측 시간도 길어서 매우 비효율적임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클립은 앞선 방법론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또한 제로샷 프레딕션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참고로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제로샷 프레딕션이란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셋 없이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클립의 효율성과 또 예측력이 높아진 이유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란 데이터 내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여기서 포지티브 샘플이란 특정 이미지에 대해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샘플을 말합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샘플이란 특정 이미지에 대해 다르게 만들고 싶은 샘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샘플들을 각각 임베딩하여 포지티브 샘플 간의 유사도는 커지게 또 네거티브 샘플 간의 유사도는 작아지게 학습합니다.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정의하는데요. 클립은 이와 달리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사용하여 해당 이미지에 맞는 텍스트 문장을 포지티브로 또 이미지에 맞지 않는 텍스트 문장을 네거티브로 정의하여 그에 따른 유사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에 적절한 텍스트를 연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이 바로 클립, 즉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의 핵심이며 본 세미나의 부제인 Connecting Text and Images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립이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해당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전학습을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클립이라는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클립 모델이 학습되는 방식과 이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 없이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하나의 파트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Contrastive Pre-training 단계에서는 배치 단위로 이루어진 n개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인코더에 통과시켜 임베딩 벡터를 산출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이미지 인코더에 통과시키는데 이미지 인코더는 이미지를 하나의 벡터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코더로 Modified ResNet 혹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추출된 벡터의 가중치 행렬을 한 번 더 곱하고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여 각 벡터들을 최종적으로 임베딩 시킵니다. 그 다음 각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역시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시키는데 텍스트 인코더는 이미지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하나의 벡터 값으로 표현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인코더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였으며 이때 텍스트 토큰 중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EOS 토큰의 벡터 값을 텍스트 전체의 벡터로 학습시킵니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추출된 벡터의 가중치 행렬을 한 번 더 곱하며 L2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동일하게 수행하여 각 벡터들을 임베딩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코더의 역할은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부터 각각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습을 시키려면 정답이 필요한데요. 사용할 수 있는 정답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 혹은 이미지는 서로 다르다는 관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i번째 이미지와 유사한 텍스트는 오로지 i번째 텍스트밖에 없고 따라서 해당 텍스트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총 n제곱의 쌍중에서 n개는 포지티브 페어인 반면 n제곱 마이너스 n은 네거티브 페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구한 이미지와 텍스트 벡터 간의 내적을 통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고 각 유사도는 1부터 n까지의 숫자들 중 하나의 레이블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관점에서와 또 텍스트 관점에서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을 각각 계산합니다. 먼저 로우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요. 반대로 칼럼 방향으로 텍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부터 n번째 이미지 혹은 텍스트까지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로스 값들은 n개의 요소를 가지는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후 2로 나누어주면 해당 로스를 기반으로 모델이 최종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은 이걸로 종료되고 이후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델 예측을 수행합니다. 즉, 하위 문제에 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모델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예측 전에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특정 하위 문제의 데이터셋의 레이블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위 문제의 데이터셋의 레이블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휴리스틱한 기법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단어가 아닌 a photo of a dog 혹은 a photo of a cat과 같은 구로 변환을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데요. 이 이유는 단순 단어가 아닌 구로 변환하여 인코더 입력 시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 단어가 아닌 문장 혹은 구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전학습 모델을 수행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변하는 텍스트들을 사전학습된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시켜 텍스트 임베딩 벡터 값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측하고 싶은 이미지 역시 사전학습된 이미지 인코더에 통과시켜 앞서 산출한 텍스트 벡터와 예측하고 싶은 이미지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 값을 가지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해당 텍스트가 이미지에 대한 정답으로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측하고자 하는 레이블을 간단히 정의해주기만 하면 재학습을 거치지 않고서도 학습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 혹은 데이터셋에 대해 분류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클립을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보이는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프리트레이닝 방식의 효율성을 검증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 제로샷 프레딕션을 수행한 실험이고 실제로 클립이 이미지 캡셔닝 방식보다 적은 데이터로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며 효율적인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립을 사용하여 앞선 제로샷 프레딕션과 동일하게 이미지넷, 시퍼텐, 스탠포드카스트 등 총 27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웨스넷 50을 이용하여 Fully Supervised Learning을 수행한 결과와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요. 놀랍게도 16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립 모델을 이용한 제로샷 프레딕션이 지도학습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옆의 이미지는 실제로 수행한 예측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인 분류를 요하는 스탠포드카스트 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엠니스트와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단순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보다 낮은 분류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사전학습 데이터셋에 엠니스트의 손글씨 이미지와 유사한 이그젬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클립이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 취약한 일반화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클립은 레스넷 모델과 비교하여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디스트리뷰션이 동일하지 않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상당히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예시와 같이 바나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일반적인 이미지넷은 통상적인 바나나 상품 사진이라면 아래는 좀 더 다양한 모양의 바나나 사진, 또 그 아래는 실제 바나나 사진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여러 변형이 일어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오브젝트넷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배경이나 상황의 바나나 사진, 그리고 이미지넷 스케치는 바나나를 직접 스케치한 사진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존 모델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오버피팅 위험 혹은 낮은 일반화 성능 위험이 항상 있는데 클립은 이를 잘 극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단순 이미지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컨텐츠 모더레이션 분야에서는 이미지 내 유해한 부분을 탐색하여 수정해주는 알고리즘에 적용되었는데요. 클립을 통해 이미지와 유해 사항에 대해 임계값 이상의 코사인 유사도 산출 시 이미지에 유해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검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트래킹 분야에서는 프레임 간 동일한 객체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에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여 대상 객체를 먼저 찾은 다음 클립을 사용하여 대상 객체가 프레임 간 여러 객체와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응용 사례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분야는 클립이 가장 많이 또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응용 알고리즘은 오픈AI에서 개발한 달리2입니다. 이는 텍스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인데요. 클립과 VQ겐을 결합하여 클립이 VQ겐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텍스트에 맞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놀라운 퀄리티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물체이더라도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클립은 다음과 같이 사전학습 후 별도의 파인튜닝 과정이 필요 없고 이미지 수집 및 레이블 생성에 적은 노력이 들며 기타 여러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필요로 하는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클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터넷 기반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통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였고, 대량의 레이블링이 필요 없는 데이터셋이기에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방대하게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도메인 시프트의 강건한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립은 완전히 새로운 학습 모델은 아니지만 새로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기존의 우수한 방법론들을 잘 조합하였고 좋은 분류 성능과 함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 구성을 위해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0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